안녕하세요. 정동현 세무서의 부동산 절세 전략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1년도부터 바뀌는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 다주택자 분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주택을 팔고 마지막 주택 비과세를 받고자 할 때 이 개정세법 내용을 모르시면요, 굉장히 난패를 봅니다. 근데 이 내용이 상당히 복잡하기도 하고요. 그동안 이슈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그 내용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다루면서 이제 이슈가 됐던 내용도 제가 마지막에 좀 다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고요. 강의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제 항상 제 책을 먼저 소개시켜 드리는데 이 책 내용과 제가 강의 내용을 연결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주제로 제가 1세대 비과세 요건부터 봅니다. 먼저 위에 보면 우리 페이지가 이제 항상 있을 거예요. 위에 이 페이지는 제 교재 책 내용하고 연계된 내용이다 보니까 이제 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같이 보시면서 강의를 좀 들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우리 보유기간 계산을 하기 전에 우리 비과세 요건부터 알고 넘어가야겠죠. 그래서 우리 비과세 요건 어떻게 되느냐,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할 것, 적용 대상 지역은 2년 이상 거주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세대 요건, 주택 요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3번 우리 보유 요건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제 요약이 났죠. 우리가 2년 보유는요,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기산을 해서 양도일까지로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유기간 계산 자체는 내가 원래 비과세 받고자 하는 주택의 이제 취득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잔금일이죠. 잔금일로부터 내 양도할 때 잔금일까지만 2년 이상 됐느냐 안 되느냐 따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복잡할 내용이 아니었는데 이 내용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복잡해졌습니다. 우리 2021년도 양도 부분부터 바뀌었는데 어떤 내용이 바뀌었습니까? 1번이 볼까요? 이게 대표적인 내용인데 다주택자의 경우에 우리 보유기간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1주택자가 그냥 양도하는 경우에는 정정 기준으로 가면 되겠죠. 이건 개정된 게 아니에요. 개정된 부분은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순차적으로 양도하고 마지막 주택을 비과세 받고자 할 때 이때 우리 보유기간 기산일이 바뀌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1주택의 모든 주택을 양도하고 1주택을 보유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 계산이라. 그러니까 당초 취득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1주택 상태로 2년을 보유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보유 요건 계산이 요건이 까다로워졌다라는 얘기를 이제 말을 이제 되는 거죠. 개정이 된 거죠. 그런데 2번을 예외로 둡니다. 그러니까 2번은요. 1번에 대한 예외예요. 만약 예를 들어서 이 2번에 대한 예외가 없으면요. 1번에 예외가 없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면 2주택 상태인데 내가 일시적 2주택이에요. 실수요자입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1번을 무조건 따라가세요. 그러면 일시적 2주택은요. 제가 봤을 때 한 번, 평생 한 번 받고 그 다음 못 받는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2번은 야, 일시적 2주택 또는 상속, 동거, 봉양, 거주주택의 경우에는 정전대로 당초 취득을 하라. 그러니까 얘는 정정기준으로 가라는 거죠. 지금 정정기준으로. 그렇죠? 그런데 여기까지 보면 여러분들 간단해요. 일단 다주택자가 주택을 순차적으로 팔 때는 어떻게 한다? 마지막 주택 팔 때는 1주택 상태로 2년을 계산해라. 하지만 일시적인 2주택인 경우에는 정정기준으로 하라. 이렇게 하면 될 텐데 3번이 나옴으로써 복잡해집니다. 이 3번은 뭐냐면요. 이 2번에 또 대한 예외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일시적 2주택인 경우는 정전주택 가라면서 했는데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야, 일시적인 2주택인데도 1주택을 보유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가라. 그럼 무슨 얘기야? 다시 개정세법 일본으로 다시 가라는 거예요. 3번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 3번의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이게 소위 말하면 약간 제가 봤을 때 함정인 것 같은데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가 2주택이죠. 그리고 한 주택을 양도를 했어요. 양도하는데 제가 단서를 달겠습니다. 양도하고 과세되는 경우. 과세된 후 또 다른 주택을 취득을 해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는 2번으로 가지 말고 다시 1번으로 가서 개정세법 적용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3번 때문에 상당히 이 보유기간 계산이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그림으로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요약을 해보면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요. 1주택이 되는 경우 비과세를 받고자 할 때는 개정된 보유기간 계산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1번, 2번, 3번을 반드시 검토를 하고 가셔야 된다.
정전도로 그냥 판단하시면 낭패를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굉장히 뭐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그림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여기 지금 이 제가 이제 그림을 이제 쭉쭉 설명할 텐데, 이 내용이 앞에서 봤던 1번이에요. 우리 제가 요약을 해놨죠. 1번이에요. 다주택자인 경우 어떻게 해라? 1주택의 주택을 모두 양도하는 1주택이 된 날로부터 계산해라. 이 개정된 내용이죠. 이 그림을 볼게요. 이 그림을 볼 때 여러분들 예규에 나왔던 제가 내용을 그대로 이제 올린 건데, 이때 나온 날짜는 여러분들 무시하십시오. 요거는 이제 유예 규정하고 좀 연관이 되기 때문에 무시하시고요. 이제 순서만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세요. 순서를 볼게요. 이 사람 3주택자였어요. 그죠? 다주택자죠? 이 상태에서 A주택 양도하고 B주택 양도함으로써 C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마도 대부분 이렇게 할 겁니다. 아마도 다주택자들은 세금이 가장 많이 나온 주택을 마지막에 팔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A주택 과세되고 B주택 과세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C주택을 비과세 받으려고 했겠죠. 했는데 정제는 어떻게 해요? 그냥 A, B 팔고 C주택 팔면 비과세예요. 그런데 2021년도부터는 어떻게 된다? 1주택 상태로 2년을 보여야 된다. 그러면 1주택 상태가 언제예요? B주택 양도한 이때부터잖아요. 이때부터 2년이잖아요. 그럼 언제예요? 2021년 2월 1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파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만약에 예전같이 착각을 해서 AP 팔고 바로 팔아요? 이때 팔아요? 이 안에? 그러면 과세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이 부분까지 충분히 이해 이제 했을 거라고 충분히 제가 이제 예측해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주택자가 1주택, 2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비과세 받고자 할 때는 어떻게 된다? 1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 이상 보유했는지를 꼭 확인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2번은 이제 2번이에요. 야, 다주택자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2주택은 어떻게 해라? 해당 주택의 당초 취득을 계산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정 기준으로 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예요. A주택을 갖고 있던 사람이 B주택을 취득을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때요? 다주택자죠. 다주택 상태에서 A주택을 팔아서 예를 들어 비과세를 받았다고 가정할게요.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 B주택을 이제 또 양도를 하고자 했겠죠. 그러면 이 A주택은 당초 취득을 당연히 갈 거고요. B주택을 양도를 할 때도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이 A주택과 B주택이 일시적인 2주택 관계였었죠. 그랬을 때도 마찬가지로 B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정정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때부터 계산해라 라는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일시적 2주택은 여러분들이 그냥 정전 기준대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이제 뭐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주택자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2주택 비과세에 해당된다면 정전의 당초 취득일로부터 계산을 해서 보유기간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이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런데 이제 3번이 문제예요. 이게 이제 3번입니다. 3번. 2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양도한 후, 제가 이제 양도라는 편 썼는데 제가 과세된 후까지 좀 추가할게요. 양도하고 과세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식 2주택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라? 1주택 외에 모든 주택을 양도하고 1주택이 된 날로부터 계산해라. 그럼 결국은 뭐예요? 개정세법 따라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 일식 2주택인 경우에 정전주도를 하면 된다며. 그런데 3번의 사례에 해당되는 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보세요. A주택을 갖고 있던 사람이 B주택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몇 주택이죠? 2주택 상태죠. 그러고 나서 이 B주택을 양도를 해서 과세가 됐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C주택을 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A주택을 파는데 이 A주택과 C주택은 일시적인 2주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C주택을 취득함으로써 A주택이 있으니까 일시적 2주택이 됐다고 가정하는 거죠. 이럴 때 우리 일시적 2주택은 뭐라고 그랬죠? 정전도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3번에는 이 사례는 3번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2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양도했죠. 이게 지금 뭐예요? B주택이에요. 그러니까 A, B를 갖고 있던 사람이 B주택을 양도해서 새로운 주택 C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어떻게 해라? 개정세법 따라가라. 그러면 A주택 비과세 판정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보유기간 기산이 이때부터가 아니고 B주택 양도로부터 2년을 가라는 얘기예요. 그럼 현재 이 얘기를 보면 이때부터 2년인데 2021년 8월 달에 팔았다면 비과세가 안 된다라는 이런 결론이 나오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일시적인 2주택이다 하더라도 1주택을 양도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을 해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개정세법 봐라. 이제 이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는 이 3번 조항이 안 만들어졌으면 굉장히 간단했을 거를 왜 이렇게 법을 복잡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제가 가정을 하나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요, 이 사람이 A, B를 갖고 있다, B를 지금 해서 과세가 됐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C주택을 취득했잖아요. 그렇지 않고 C주택을 먼저 취득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부분이 이제 뭐죠? 함정이라보다는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예규가 이제 나온 게 이제 요 내용이에요. 요 내용도 얘기입니다. 이 내용 얘기인데 어떻게 되느냐? 다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고 남은 주택이 일식 2주택이 되는 경우요, 다시 정정 기준으로 가래요. 당초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해라. 무슨 말이 어려워? 그럼 볼까요? 그림으로. A주택 취득자가 B주택을 취득했는데 C도 취득을 했네. 이 상태에서 C를 양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A, B가 일시적 2주택인 거예요. 그럴 때는요, 어떻게 하느냐? 일시적 2주택, 둘이 일시적 2주택이기 때문에 정정 기종으로 와서 A주택의 보유기간 이때부터 2년을 따져라는 겁니다. 참 어려운데 제가 왜 어렵다고 표현하냐면 앞에 볼게요. 이 앞에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보세요. 만약에 지금 이 사례는요, 이 3번 사례예요. A, B를 갖고 있다가 2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양도했습니다. B를. 그러고 나서 C라는 주택을, 새로운 주택을 취득을 했어요. 하고 이 A와 C가 일시적인 2주택이 됐다면 이 3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개정세법으로 가라는 거예요. 개정세법 규정으로. 그럼 이분은 불이익 받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요. 만약에 이분이 C라는 주택, B라는 주택을 팔고 C라는 주택을 사는 게 아니고 C라는 주택을 먼저 팔고 취득하고 B를 팔았다면 어떻게 돼요? 요소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요소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다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고 남아있는 것끼리가 2주택은 또 봐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 3번 조항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함정 같은 조항인데 뭐 어떻게 보면 역으로 여러분들이 이용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3번 조항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 하셔야지 이 이유 얘기도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다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한 후 다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한 후 당초 남은 주택끼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는 정정기준으로 가라. 하지만 내가 다주택자가 하나의 주택을 팔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서 1식 2주택 경우에는 개정세법 가라. 이 두 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좀 어렵긴 한데 잘 계속 듣다 보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파생된 문제가 이 문제예요. 또 이게 이 적용 대상 지역에서 약간 문제가 되는데 지금 볼까요? 지금 2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양도한 후 2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양도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서 1식 2주택 경우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일시적 2주택을 이제 반복적으로 한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일시적 2주택이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내가 집을 A를 사서 B를 취득했는데 둘이 일시적 2주택이에요. 그럼 비과세예요? 그럼 정정규정 하면 되는 거고. 또 C라는 주택을 사서 또 B라는 주택을 취득을 해서 또 B하고 C가 또 일시적 2주택이에요? 정정규정으로 가면 돼요. 이거 어렵지 않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만약에 중간에 제가 한 번이라도 과세가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A라는 주택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B라는 주택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러면 A, B가 일시적인 2주택 적용을 받아서 비과세를 받았다면 이제 정정 규정도로 가면 돼요. 무슨 얘기예요? 그냥 뭐 당초 취득일로부터 가서 양도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B주택을 또 팔고 이제 A주택을 팔고 또 C라는 주택을 또 취득했어요. 그럼 B하고 C가 또 1식 2주택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비과세다 그러면 정정 기준으로 가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게 만약에 A주택이 비과세가 아니고 과세가 됐을 때가 문제가 생깁니다. 과세가 됐을 때. 그럼 과세가 됐을 때 어떻게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제 B라는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A를 과세가 됐어요. 과세된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C주택을 취득합니다. 그럼 취득할 때 이 B라는 주택은 언제 양도를 해야 되죠? 언제 양도를 해야 돼요? 우리 B라는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로 가겠어요? 만약에 A주택이 과세가 돼버리면? 1주택이 된 상태로 2년이라고 그랬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 A주택 양도하고 나서부터 2년을 끌고 가야 돼요. 그렇죠? 일단은 2년이. 그리고 나서 이 C라는 주택을 취득을 했죠. 그런데 우리가 1심 2주택은 정정지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C라는 주택 취득하고 나서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1심 2주택은? 3년 이내에 팔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죠? 3년 이내. 그러면 이 그림에서는요. 만약에 과세 A주택 과세가 됐다면 일단은 B주택은 과세가 됐다면 B주택은 A주택 양도한 날로부터 2년을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2022년 7월 1일 이후에 팔아야 돼요. 이전에 파시면 안 되죠. 이때 파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후에 팔아야 되고 그 다음 C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이나 팔아야 되죠? 3년이네요. 이때가 이게 3년이에요. 결론적으로 제가 이 그림이나 책에도 제가 설명을 해놨지만 결론적으로 이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이 2번 구간 이때부터 이때 이 구간에서만 팔아야지 비과세가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 A가 비과세를 받았다면 비과세 받고 C를 사서 1심 2주택이라면 이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여유가 있겠죠. 그런데 A주택이 과세가 되어버리면 이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구간 자체가 여유가 없어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데 제가 적용 대상 지역은 이제 복잡해지는 이유가 제가 여기 3년이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 적용 대상 지역은 어때요? 2년, 1년 이렇게 단축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취득한 부분은 1년으로 단축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1년이 단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 적용 대상 지역이 이 사례의 경우에는 비과세를 못 받을 수도 있는 이런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 이제 이런 내용들이 개정된 보유 기간과 또 1심 2주택의 이제 일시적인 보유 기간 1년 이내 팔아야 되고 2년 이내 팔아야 되고 3년 이내 팔아야 되고 이런 게 짬뽕이 되면 이제 비과세 받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지는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개정 보유 기간 계산은 1주택이 되기 전에 양도한 주택에 과세했는지 비과세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방금 A주택이 과세했느냐 비과세가. 그리고 적용 대상 지역인 경우에는 또 1심 2주택 처분 기간하고 또 상충이 돼버립니다. 이 두 개가. 그래서 비과세 요건 구간 자체가 굉장히 타이트해지는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가 1심 2주택이 하더라도 나 무조건 1심 2주택 비과세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것까지 감안하셔가지고 진행을 좀 하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일반적인 내용을 봤고요. 이제 복잡한 내용이죠. 근데 이 내용에서도 지금 굉장히 또 이슈가 됐던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세 가지 쟁점 사항을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이거 볼까요? 우리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시행시기예요. 시행시기 언제느냐? 뭐 2021년 1월 1일부터 뭐 시행한다라고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우리가 이 법은 2년 전에 이미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됐는데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근데 줬는데 야 그러면 2021년도 양도분부터면 다주택자들이 야 법이 시행되기 전에 미리 처분해서 내가 개정된 후에 혜택을 보겠다? 라고 했는데 양도부터 적용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전에 취득했던 또 고를 하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죠? 그러니까 유예기간 뒀던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점사항이 야 그러면 2020년 12월 30일 이전에 양도한 주택 좀 고려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슈가 되는데 이제 우리 기재부 이제 우리 12월 30일 12월 40 이제 2020년 12월 24일 뭐 이때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예규를 내놓음으로써 명확히 했습니다. 어떻게 됐냐? 야 개정된 내용은 2021년 현재 1주택자만 보유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마라. 그러니까 2021년 1월 1일 다주택자만 해당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일종의 말하면 리셋이 된 거예요. 리셋. 그러면 내가 이전에 2021년 1월 1일 전에 다 처분하고 2021년 1월 1일 이후에 나 양도하겠다 그럴 때는요. 그냥 정정 기준으로 가면 돼요. 전에 내가 팔아서 과세되느니 비과세되느니 이걸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사례를 들 때
날짜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 했던 이유가 전에 얘기는요 좀 잘못 이 얘기 이 지금 이 해석하고 봤을 때 상충되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즉 결론적으로 개정된 보유기간 적용은 2021년 다주택자에 한해서만 적용을 하되 뭐 예를 들어 뭐 뭐죠 1주택자라든지 또 뭐 일수 2주택에 해당돼서 경우에는 이제 제외해라 뭐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해결이 됐고요. 일단 그다음 두 번째, 그러면 다주택자가 양도를 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자마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때 뭐냐면 야 양도하는 경우만 있냐, 그러면 양도에 내가 증여를 한다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양도해서 하게 되면 마지막 1주택 양도하려부터 2년이라면서, 근데 내가 증여하는 경우 또는 용도 변경하는 경우 세대 분리한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개정세법으로 갈 거냐라는 얘기가 또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법문상으로 해결해 보면 문제 보면 양도한 경우라게 했기 때문에 야 증여와 용도 변경 이런 건 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번에 또 우리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도에는 증여와 용도 변경도 포함돼서 해야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야 갑자기 양도만이라고 해놓고 왜 갑자기 증여와 용도 변경 포함시켰어? 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뭐라고 됐냐, 야 시행령 시행 이후에 증여 용도 변경한 부분부터 적용하겠다. 그래서 이미 이제 이 법이 개정될 줄 알고 미리 증여하신 분들, 용도 변경하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겠죠. 그래서 다주택자가 양도 외 증여 용도 변경한 경우도 우리가 이제 1주택이 된 날로부터 계산해라. 근데 언제요? 시행령이 이후에 하신 분들, 그 전에 이미 하신 분들은 상관이 없겠죠.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데, 우리 적용 대상 지역의 1세대 1주택 개정 보유기간 할 때, 야, 그러면 거주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그 얘기했죠? 우리가 마지막 3번 우리 비과세요건 볼 때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라고 그랬잖아요. 2년 거주 뭐예요? 2017년 8월 3일 이후 적용 대상 지역 내 하는 경우, 취득하는 경우 우리가 거주 요건 갖추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개정 보유 계산할 때도 적용 대상 지역이었다면 야 1주택 된 상태로 2년에서 보유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거주도 또 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2017년 8월 3일 취득안 했는데 처음에 2년은 거주한 거예요. 다주택자가. 그런데 나중에 팔 때 보니까 이 개정세법 적용이 된 거야. 그러면 추가로 또 2년 보유를 해야 되는데 그럼 다시 또 들어가서 거주까지 해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죠. 보유만 해야 되느냐? 거주도 또 해야 되느냐? 그런데 우리가 또 재정부 해석이 기획재정부 해석이 나왔어요. 1월 14일 나왔는데 예, 결론적으로 보면 거주도 2년 추가로 해야 된다. 제가 볼 때 굉장히 이제 불리하게 해석이 된 거죠. 그래서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한 후 이제 적용 대상 지역이 1주택 비과세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보유뿐만 아니라 뭣도 해야 된다? 거주도 하셔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이제 보유 뭐 거주 유익감 했었는데 굉장히 이제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고요. 복잡한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연영 여러분들이 이제 중점적으로 좀 더 하시고 최종적으로 판단하실 때는 꼭 세무 전문가와 이제 상담을 하시고 결론을 내리시는 게 이제 중요하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래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양도를 할 때 보유인 계산한다. 정전에 내가 팔았던 게 과세다. 그러면 일단은 개정세법 적용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숙지하시고, 정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받았다. 그러면 정전 주택이 비과세 받았다. 그러면 개정세법은 적용받지 일단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심플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뭐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